지금 디지털 캐비넷 얘기 한번 해볼게요. 캐비넷이 옛날처럼 영화에 나온 것처럼 군대 있을 때 관물대 같은 게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아, 나 진짜 우리는 옛날 사람인 거야. 그 영화에 너무 인상 깊게 나와서 그래요. 그 마지막 그 정우성이 그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더킹. 예, 더킹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캐비닛 공간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서버로 다 저장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두꺼운 서류일 줄 알았어. 아니었어요. 디지털 캐비넷. 그래가지고 일단 말하자면 핸드폰 뺏어가지고 포렌식을 다 돌려. 그러면 포렌식 그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될 텐데 우리가 핸드폰을 제출을 하면 핸드폰을 그러니까 가상의 내 핸드폰을 하나 따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핸드폰 그 기계가 하드웨어 기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똥꼬에게 그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네. 프로그램으로 내 휴대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까지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하나 그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변호인이 입회한 다음에 내 요번에 그 범죄는 뭐 A 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색어를 넣겠습니다. 거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요거 하나 착각 떠서 이렇게 저장하고 요거 하나 착각 떠서 저장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호인들이 이제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사건 하나당 길면은 뭐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사관도 피곤하고 변호인도 피곤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하고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그 원래 범죄와 관련된 그 말고 나머지는 폐기를 한다는 걸 확인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검찰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추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 확인서는 써주는데 처음에 그 내 폰을 복제했던 그 통째 정보를 그대로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기간 동안 내 활동했던 모든 것, 모든 정보, 내 모든 것, 글자 그대로 모든 것, 내가 이동했던 기록, 위치, 만난 사람, 결제 정보, 카톡 내용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기자회견이 있었죠. 김지호, 김용민. 한동훈이 왜 휴대폰 안 뺏기려 했는지 이해가 간다.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7자리 비번을 한 이해가 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진동 뉴스포스 대표 건으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 인터뷰를 했었고 실제로 뉴스포스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런 것들이에요. 자료 보관하고 있는 거.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사생활이 다 털어버리면 지금까지 이 얘기 좀 밖으로 새긴 하는데요.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뭐 무슨 뭐 어떤 성남시 뭐였던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데 핸드폰 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받았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랑 무슨 관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비공식적으로 흘리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촉망받던 되게 막 그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슬쩍 흘려봐요.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관련 없는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풀어라 이런 거. 진짜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거대한 범죄 혐의들이 숨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대놓고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정보 파기 확인서거든요. 근데 파기 확인서, 파기 및 반환 확인서인데 파기를 안 하고 서명을 받아간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불법이고요. 뭐 대검 예규하는데 조국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은 검찰 민간인 사찰 국조 대상이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당연하다고. 윤석열도 포함되냐.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를 가장 악용한 게 역사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거야. 와. 그다음에
얘네들이 야야 이거 지금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대검 애기대로 한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달에 그 대검 예비가 폐지됐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대검 예규 그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은 검찰에서는 대검 예규대로 했다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찰이라는 게 벌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원 직원처럼 뭐 대진년 학생들 따라다닌 것만 사찰인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핸드폰 뺏기지 말라 이야기.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쉽게 표현하면 위치 정보도 있잖아. 어디 갔는지까지 다 나와. 현대인에게 핸드폰은 그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핸드폰만 털면 다 털리는 거예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요거 나중에 이거 막 이렇게 할 때 카톡을 따라가잖아요.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임시완 배우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 굉장히 그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한 개인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타인한테 유출됐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이트급이 됐어요. 이게 들통난 거잖아요. 봤더니 나랑 관련 있는 것만 싹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털어서 보관하고 있더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디지털 캐비넷이 됐고 이게 까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이렇게 잘하는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들 대사면을 몇 번 했거든요. 범죄 기록을 지워주는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지워졌나?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국민 대사면을 받아가지고 범죄 혐의가 사라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범죄 대사면을 통해서 그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에 저장하는 것 자체를 디넷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디넷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전에 왜 그 검사 마약 처남댁 있잖아요. 그때의 전과 기록 뭐 아줌마에 대한 전과 기록 하고 했던 것도 다 불법이라고 그 얘기 나올 때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을 검찰에서 볼 때는 누가 그 검색을 했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넷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저장을 해놓은 것도 누가 볼 수 있는지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조국 대표의 인터뷰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보에는 이게 이 로그인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봤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나 고위급 뭐 이런 사람들 핸드폰 가져다가 전부 다 포렌식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다 털 수 있는 캐비넷이 엄청난 캐비넷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털어서 이 사람을 압박해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과 관련을 불어라 같은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부는 거지. 동규야, 코로나 걸린 유동규야, 너 그거 대장동 사업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너 그거 포르쉐 샀잖아. 얘는 지금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김용훈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 유동규가 출마 포기를 선언하니까 안종건이가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 당일까지 앞으로 재판을 3번 더 나가야 돼. 이게 다랍니까? 이 사찰권은요, 그냥 디넷,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디지털 캐비넷 같잖아요. 이거 게이트급이에요, 이거 자체가. 드러난 게. 네. 이거는 사실 지금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몇 사람 쇠고랑 짜야 되는 사건이고 이게 확대되면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 썼다면 윤석열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이제 국회 개원하고 나면 진짜 철저하게 파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짧게 하나만요. 우리의 이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전주에서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옵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 나와요. 50 좀 넘어가. 강성희 의원은 3등이야. 정운천 국민의힘 현 비례의원 이 사람은 지역구 갔다가 비례로 갔다가 지금 3선 도전이야.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전주 KBS가요. 그냥 김건희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건희 특검 이런 거.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자막을 변경하는 이유 때문에 토론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성윤 후보를 내가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 지금도. 이성윤 그러니까 윤석열의 동기인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지금도 언론에 나가면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분이 우리 방송 저번에 마지막 나왔을 때 했잖아요. 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하고 싶다. 네 맞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란 말 하고 싶겠냐고. 근데 이거는 이성윤 후보가 진짜 영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주 KBS에 나가서 토론 10시간을 한들 누가 봅니까 그거? 맞아. 근데 맞아. 이렇게 한번 토론회 거부해봐요.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있다. 사실 이성윤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후보들도 그럴 텐데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 토론을 하지만 지금 22대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심판 선거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누가 그 토론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은 간절한 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게 제일 시급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성윤 후보가 이번에 그걸 엄청나게 잘 이용했다. 간단하게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전주 KBS도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박민의 방송, 박민의 방송 그 영향을 받는 거고요. 야 그때 그 전주 KBS 입장에서는 저번에 방심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했다고 그거 주인가 뭐 좋잖아요. 예. 그 당시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사에서 임의로 뭐 김건희 여사라고 쓰겠다가 아니라 이게 이성윤의 첫 번째 공약이에요. 김건희 종합특검. 근데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하고 쓴다고 하면 이미 너무 그 발해지잖아요. 그 의미가.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하지 왜. 그러니까 KBS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한 겁니다. 근데 입장으로는 이미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가기 위해서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윤 후보의 대처가 정말 훌륭했다라고 근데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거요. 윤석열한테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라고 하는 보수 어르신이 있어. 그건 내 자유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인물도 아니잖아. 예. 마찬가지로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왜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기 싫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제약하는 영역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최근에 이제 몇 년, 2, 3년 사이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마음속으로의 그 짠함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래서 유세장 가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지금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고 그냥 이재명이 했던 사람들이 수박들이 다 나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 앉아갖고 이재명 의원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도 아니야.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제명이 그랬다죠. 그냥 제명이가 네.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방송에서는 그냥 우리는 어떤 보통 명사 고유 명사로서의 이재명 하는 건 우리가 노무현 하듯이 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일반 명사로 불렀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재명 했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심리가. 맞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렇다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아주 지랄들 합니다 진짜. 지금 김건희가 잠수 타기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기억 까먹은 사람들 많아요. 이 디올백 논란이 된 시점부터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김건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건희가 지금 나대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그 지지율마저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대신 까먹고 있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는 여기까지.